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고객님이신데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꾸민걸 PC를 시작을 했으니까 25살이었죠. 그리고 2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이렇게 종종 계속 만났던 고객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40대에 제가 지금 중반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정말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이제 정비를 했던 PC가 아니고, 처음 가지고 오신 PC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 PC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수리를 하고 조치를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그냥 가정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셔서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 서핑 정도의 아주 라이트한 업무를 보시는 건데, 어저께부터 한번 켜보니까 PC는 켜지는데 돌다가 꺼지고 돌다가 꺼지고를 이제 반복한다는 증상으로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이에 대한 원인은 정말로 다양한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배제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뭐 잘만, 이 케이스도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케이스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죠. 전면부에는 뭐 이제 펜 부분에 먼지가 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후면 사진입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뭐 자료를 기록을 남기다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부식된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포트들이 불량이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육안적으로 한번 컴퓨터 내부 그 외부를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포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돼 가지고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배제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를 한번 보았습니다. 뭐 여러 뭐 펜들에 먼지가 조금 많이 껴있긴 했지만 뭐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었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4세대 기반으로 제작된 PC라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된 PC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은 오래된 PC라면은 저도 정비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딱 원칙적으로 하는 게 있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뭐,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게 여유가 많다, 혹은 내가 PC를 쓰고 있는데 정말로 고사양의 PC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새 PC를 구매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는 정말로 많은 업무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PC를 이제 가지고 꾸민 걸 PC에 오신 목적을 최초로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PC 같은 경우에는 느려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잘 사용하시다가 안 켜져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일단 아픈 부분부터 손톱에 낀 가시부터 빼드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비용으로 정비를 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부품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교체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지는 부분이죠. 만약에 뭐 CPU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CPU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교체가 아니라 메인보드도 이전에 4세대 기반의 또 메인보드를 구해야 돼서 벌써 또 중고 제품으로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부품 가격이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PC를 바꾸시는 시점이 오시더라도 이번에 꼭 바꿔야 돼 해도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생각했을 때 아까워서 또 못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한번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펜 그릴 있는 부분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콘덴서라던가 메인보드가 뭐 파손이 일어났거나 여러 가지 포트들이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잘 정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컴프레셔를 한번 씩 하고 불고 왔습니다. 일단 내부가 좀 깨끗해졌죠. 초기에 봤을 때는 이거였는데 현재는 이거.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PC의 전원을 켰을 때 돌다가 꺼지고 제가 빈도수대로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메모리 접촉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이제 불안정하고 막 이제 튕기거나 딱 정률적으로 딱 보내줘야 되는데 이 수치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정상적인 전압 수치 뭐 미달 혹은 너무 높게 이제 측정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부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거고요.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메인보드 불량이라던가 뭐 이제 CPU 불량, 뭐 그래픽카드 자체적인 불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빈도수대로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파워가 불량이었다 그렇다면
이 PC 같은 경우는 파워를 교체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파워는 새 PC를 사셔도 그대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품이 결함이 있다, 뭐 메인보드라든가 CPU가 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이제 저울질을 해서 이제 고객님께 말씀을 해드리죠. 이 PC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사용을 하시겠느냐, 아니면 아예 여기에 드리는 비용을 다 빼고 새 PC로 들어갔을 때 그 효율을 생각해서 새 PC로 이제 가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PC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시 제가 생명력을 불어 넣었으니까 조금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워는 정상적인 수치를 가리켜서 파워 쪽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배제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빼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뺐어요. 이제 CPU 쿨러를 제가 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CPU와 CPU 쿨러 사이에 이렇게 꾸덕꾸덕한 게 뭔가가 이제 묻어져 있죠. 이게 바로 써멀 그리스라고 하는데, 이 써멀 그리스는 고객님도 옆에서 이제 제가 정비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써멀 그리스는 CPU와 이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전도율,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많이 소진이 되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열 전도율이 높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쿨러는 계속 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써멀 그리스가 잘 도포된 것보다는 온도가 높게 나오고, 또 청소를 하신다고 이거를 말끔하게 닦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쿨러는 돌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아주 효율적인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칫하다가는 CPU의 고온으로 인해서 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PC 사용 중에 꺼지는 증상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써멀 그리스는 재도포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 재도포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위에를 한번 싹 닦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써멀 이제 그리스 재도포 하기 전에 일단 쿨러 방열판과 이제 쿨러 팬도 한 번씩은 클리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밑에 있는 이 고정 핀 있죠. 고정 힌지, 그 고정핀, 쿨러 고정핀도 굉장히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여서 이거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CR2032는 컴퓨터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바이오스의 세팅 값을 기억해 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PC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CR2032, 일단 11년 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정비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2.9V, 어쨌거나 조금 더 사용하실 수 있는 수치이긴 하나, 제가 정비하는 목적이 뭐죠? 앞으로 3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정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께 여쭤봤어요. 그냥 새 거 같은 경우는 보통 3V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해서, 그 중간에 오시지 말라고, 이거는 일단 큰 비용이 아니니까 교체해달라고 하셔서 교체를 했고, 새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통 한 3.3V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 그랬죠. 컴퓨터를 켰는데 돌다가 꺼지고 돌다가 꺼지고 메모리 접촉 불량일 확률도 있다. 그래서 메모리 클리닝과 메모리 클리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메인 보드에 메모리가 꽂아지잖아요. 그래서 메인 보드에 있는 메모리 슬롯도 같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클리닝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도 접촉 부분 제가 클리닝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꽂아지는 그 슬롯도 제가 클리닝해서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써멀 그리스도 다 재도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보니까 다행히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메모리 쪽 접촉 불량이어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 이거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3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고객님께 추천해 드리는 이런 정비 과정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이 오늘 한 거 최종적인 금액을 알려드릴 텐데, 금액을 들으시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비를 이렇게 한번 마쳤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딱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CR2031을 뺐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지금 초기화된 상태로 나온 거고요. 지금 2009년 1월 1일로 이제 되돌아갔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큰 영향은 없는 거고, 다행히도 일단 켜졌다라는 거에 되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0904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는 3602 버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버전은 2018년도까지 올라온 버전이라 이게 그나마 가장 최신 버전이었고, 지금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버전은 2014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이제 패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픽스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PC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면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어,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켰을 때 아무런 화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벽돌 증상을 겪게 돼요. 브릭스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꾸민과 P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명색이 PC 수리점이니까 이거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시점들이 꼭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 하드웨어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버전 이상의 바이오스가 필요하다. 그때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라든가 뭐 하드디스크, 뭐 그래픽 카드에 대한 호환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패치 파일들, 바이오스 파일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해주시는 게 나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가 실패하면은 진짜 괜히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러시면은 주변 지인분의 한번 여쭤보시고, 능숙한 분 지인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처 PC 수리점에서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저도 한번 보니까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아주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뭐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제조사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 메인보드의 모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일단 내 메인보드 버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갭이 있구나 좀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얘가 최신 버전에는 뭐가 좋아졌고 뭐 이런 거 호환성적이나 안정성 뭐가 좋아졌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지인이나 PC 수리점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윈도우로 이제 들어가서 SSD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여러 번 껐다 켰다 반복을 하셨을 텐데, 컴퓨터가 껐다 켜졌다 했을 때 데미지를 가장 크게 맞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SSD와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래서 SSD와 하드디스크를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있는데, SSD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스타 128기가를 사용하고 계셨고 다행히도 연식에 비해서는 건강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이것도 조금 의아했어요. 250기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사용하셨던 하드디스크를 그냥 살리면서 PC를 구매하실 때 이것도 장착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용량을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용량이죠. 250기가라고 하면은 SSD도 아니고 일반 하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인 정비와 수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포트 점검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이제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오늘 제가 했던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총 32,000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고객님께서는 저를 또 오랜 시간 또 봐 오셨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했고요. 어쨌거나 금액 32,000원에 이렇게 앞으로 더 쓸 수 있게끔 중간에 오시지 않게끔 이제 제가 정비라바 이런 거를 또 정성스럽게 해드렸는데, 뭐 어떤 분한테는 뭐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로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잖아요. 뭐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하시면 되시는 거고, 뭐 나는 정말로 못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은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써물 그리스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객관적인 청소라던가 뭐 클리닝,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랑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 같은 것도 해드리니까 이거는 뭐 크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민글 PC는 아무래도 또 출장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오셔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조금 부담감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신뢰성 하나는 조금 보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오랜 시간 이제 꾸민글 PC를 알아오시고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신, PC를 가지고는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그거를 또 정성스럽게 하는 과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도 조금 다소 오래된 PC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정비를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더 안정성 있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 아무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 늘 100배, 10배의 결실을 거두시고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꾸민걸 PC 잊지 않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